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정말 엄청난 금융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소름 돋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요동친다 수준으로 알고 있던 이 현상의 이면에 리플과 XRP라는 거대한 디지털 자산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자마자 아시아의 영리한 소매 투자자들과 거대 금융 자본이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린 곳이 바로 리플 생태계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엔화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엔화의 몰락은 단순한 한국과의 통화 약세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디지털 대체 자산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서 리플이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구세주이자 거대한 대체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지금 아시아 시장의 자금 흐름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초저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된 경제 체제에서 소매 투자자들이 느낀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넣어두어도 예적금 금리가 사실상 0%인 상황에서 내 자산이 매일같이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 잔혹한 침체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추가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리플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인 피오나 머레이 역시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환경이 역설적으로 일반 대중들을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등 떠밀었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이자 마진이 완전히 붕괴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소외된 아시아의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XRP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내 자산을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로금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찾아온 화폐 가치 하락의 공포가 결국 리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외환 시장과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었는지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스위프트망은 말 그대로 돈을 갉아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치는 전통적인 방식은 수많은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1일에서 길게는 3일까지 소요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눈더미 같은 해외 중개 수수료와 환전 마진은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는데요. 소름 돋는 부분은 전 세계 은행들이 이 느려 터진 송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예치 계좌인 노스트로 계좌에 수십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동성 확보 명목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돈이 이동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동안 환율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은행들은 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결제 자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러한 유동성 저하와 운영 비용의 증가는 금융기관들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리플과 XRP 레저가 가진 진가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리플은 전 세계에 파편화되어 있는 수많은 법정 화폐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브릿지 자산, 즉 다리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미국 달러나 유로화, 그리고 엔화를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나 XRP를 통해 순식간에 교환하여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전 세계 각국에 수천억씩 미리 돈을 묻어두어야 했던 비효율적인 사전 예치 계좌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니 은행들은 그 거대한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송금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쿼트가 고정되어 비용을 미리 명확하게 알고 보내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이 브릿지 자산의 개념은 글로벌 외환 시장의 판도를 뿌리째 바꾸는 혁명적인 메커니즘이며 리플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설계가 마침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리플의 이 놀라운 기술력을 알아보고 일본의 가장 거대한 금융 뼈대들이 마침내 하나의 동맹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은 일본 금융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을 정역 출범시키며 미즈호 금융그룹, SMBC, 니코증권, 그리고 시큐리타이즈 재팬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메저급 금융 거물들을 리플의 생태계 안으로 전부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이 XRP 레저 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실제 세계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결제 신용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제 서비스법을 개정해서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정비해 두었습니다. 즉,
은행들이 아무런 법적 리스크 없이 리플의 XRP 레저를 자신들의 핵심 운영 시스템에 그대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인데요. 일본 금융의 심장부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제도권 결제망을 정역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은행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삶 속으로도 리플이 무서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초거대 기업 라쿠텐이 자신들의 크립토 지갑인 라쿠텐 월렛에 XRP를 정식 상장한 것에 이어 이를 일본 전역에서 쓰이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라쿠텐페이에 정역 통합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통합을 통해 무려 400만 명에 달하는 라쿠텐의 활성 고객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라쿠텐 포인트를 언제든지 터치 한 번으로 XRP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본 전역에 500만 개가 넘는 가맹점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리플의 XRP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가 대중들 앞에 배포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장 가격이 폭등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천만 명이 리플의 유틸리티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만드는 이 파괴적인 확장력은 XRP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실패할 경우 전 세계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거대 뱅킹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리플과 XRP가 과연 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거물들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낡은 규제 틀 안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자체에 이 명칭을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XRP 레저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결제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금융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은밀하게 접목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리플의 인프라가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껍데기뿐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돈의 이동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디지털 금융 표준 자리를 리플이 이미 차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리플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대기업들과 협업하는데 정작 XRP의 단기 가격은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흐름을 보일까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 초기 시장 조성자이자 금융 전문가인 알레시오 사쿠라는 소름 돋는 통찰을 던졌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토큰 가격과 네트워크 실제 유틸리티 사이의 거대한 디버전스, 즉 괴리 현상을 결코 부정적인 경고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의 시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단순한 투기성 모멘텀이나 가격 펌핑으로 평가하던 시대가 끝나고 실제 거대 금융기관들의 인프라로 안착하기 위한 거대한 전황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토큰화 자산과 실제 결제 볼륨은 물밑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유틸리티의 축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스페큘러티브 밸류가 아닌 리얼 인프라 밸류로서의 무시무시한 가격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시면서 이 디버전스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대중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거대한 흐름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시야를 유럽으로 돌려보면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탈리아 1위 은행이자 유럽 금융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인테사 산파올로 은행이 리플 커스터디 솔루션을 정력 도입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공식 참전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1,4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자산 운용과 프라이빗 뱅킹을 지배하는 이 거대 금융 그룹이 자사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를 위해 리플의 플랫폼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이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를 포함한 관련 자산들을 기관 포트폴리오에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BBVA, DBS 은행, 그리고 독일 2위 규모의 DZ은행에 이어 인테사 산파올로까지 리플의 최고 등급 커스터디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면서 유럽 제도권 은행들의 리플 대동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뒤에서 몰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분기마다 제출되는 공식 공시 문서인 13F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최근 쏟아져 나온 거대 헤지펀드들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13F 재무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자산 노출도를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늘려왔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대중들에게 시장의 공포를 심어주고 가격을 누르는 동안 뒤에서는 다가올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시대를 대비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리플 생태계에 묵묵히 채워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백억 달러를 굴리는 글로벌 자금 리더들이 왜 이 타이밍에 리플의 미래 가치에 베팅을 완료했는지 그 유일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겐노, 디지털 금융 패권의 미래. 결론적으로 미드 2026년을 지나 2027년으로 향하는 이 시점은 전 세계 은행들의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고 봉회도 진입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위프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국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리플이라는 거대한 블록체인 레이어 위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디지털 금융 패권의 미래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제도권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완성되고 기관들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지금, 리플은 글로벌 가치 이동의 최종 종착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오늘의 데이터 기반 논리가 여러분의 투자에 확신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심층 분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